시장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근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확률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진짜 실력이겠죠. 오늘의 예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5% 정도나 되는 가격을 빼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다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시장 분위기는 상승과 하락으로 팽팽하게 양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 관점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해진 것 같은데요.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상승 관점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하락을 추세 시작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세력들의 페이크로 봐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복귀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지난 영상 업로드 시점은 이때였습니다.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조정이 끝나고 이제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였습니다. 반등 가격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었죠. 0.5 구간이 1차 반등 구간, 그리고 618 구간이 2차 반등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이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반등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라 판단했고 여기에서 진입한 롱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타점도 정확했고 방향성도 맞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모든 분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락이 나왔죠. 물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나리오 폐기 구간으로 설정했던 이 매물대까지는 아직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동의 모양이 심상치 않고 더 이상 무조건 롱 관점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하락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MA 200선입니다. 4시간봉 EMA 200선은 이렇게 강한 추세를 통해서만 지지와 저항을 뚫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힘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에 EMA 200선을 뚫기는 했지만 페이크 이탈이 나와주었죠. 이번 상승에 대한 캔들도 보시면 캔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중간에 음봉도 보이는데요. 캔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강한 추세를 동반하지 못했고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근거는 패러렐 채널입니다. 고점과 저점의 유의미한 구간들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채널링이 형성되는데요. 파동이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4시간봉 EMA 200선과 패러렐 채널 상단부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EMA 200선과 패러렐 채널은 모두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선의 간극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것은 저항의 힘이 강해진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근거들로 이 하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너무 상승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반드시 반등이 나올 자리임은 확신했지만 이 추세가 이렇게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봤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아직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장기적으로 상승 관점만을 봤지만 앞으로는 하락하는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 하락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제 지난 시나리오를 폐기하는 가격을 아직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승 관점이었고 오늘은 하락 관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핵심은 반등 타점이었죠. 그리고 저는 0.5에서 반등할 확률보다 618 구간에서 반등할 확률을 더 높게 보았는데요. 아직 여기 매물대를 터치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 매물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혹은 전저점 매물대인 56K까지는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 하락의 두 번째 근거는 채널링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채널링인데요. 마침 방금 말씀드린 매물대와 이 채널링의 중단 라인이 이렇게 겹치죠. 두 가지 근거가 겹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등 가능성을 높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이 가격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근거에 반증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기적 하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만약 장기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상승을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조정으로 볼지 아니면 추세의 시작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작은 상승과 하락에서의 세부 카운팅도 매우 달라지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상승이 이 하락 추세의 단순한 조정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이 상승 추세의 시작이 여기에서 한 파동이 끝난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려지지
나오지 않은 파동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여기를 이렇게 리딩 다이고널로 본다면 앞으로 추가 하락이 꽤 강하게 나올 것으로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침 오늘 강조드렸던 채널링에도 정확하게 맞죠. 채널링의 중단부에서 반등이 있더라도 다시 채널 하단부까지 떨어지는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카운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ABC, 그리고 러닝 플랫,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은 파동의 하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WXY 조정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하락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가격인 50K까지 터치하는 장기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57K에서 저점을 찍고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해 상승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롱과 숏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죠. 둘 중 하나는 시장을 떠날 수도 있는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하락 관점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둬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관점을 틀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할 방법이 없는데요.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소통을 할 수 있고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